자, 그립은 무조건 왼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립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왼손이 골프에서는 리딩 암, 오른손이 트레일링 암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얘가 앞서가기 때문에 리딩 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왼손이 골프 스윙의 전체적인 모든 거를 다 통과를 하고 특히 방향성에서는 이 왼손이 거의 다 좌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오른손은 왼손을 따라가야 돼요, 방향을. 그러니까 만약에 왼손이 이렇게 그립을 잡았다, 극단적으로, 그러면 오른손은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거꾸로 어떻게 돼요? 왼손이 이렇게 잡으면 뒤에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윗그립, 이거를 스트롱 그립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잡게 되면, 중간으로 잡게 되면 이거를 뉴트럴 그립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립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자, 그런데 회원님께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잡는 이 왼손 그립을 잡은 것까진 잘하셨는데 또 오른손도 위에서 내려잡게 되니까 상호 충돌이 일어나면서 거리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드라이버에서는 스트롱 그립을 잡았다면 오른손은 뒤에서 잡는 이런 그 스트롱 그립을 따라가는 이런 트레일링 그립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트레일링 암. 예. 근데 이렇게 왼쪽을 잡아놓고 이렇게 잡게 되면 이게 어떤 그립이냐면 벙커샷이나 웨지샷의 그립입니다. 이게. 네. 유일하게 웨지샷만 이렇게 버터플라이 그립이라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둘 다 내려잡아요. 그 외에는 이게 서로 일치돼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스윙에서 제일 그 왼손 그립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마다 이렇게 돌려 잡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왼손 그립은 무조건 세미 스테레온 그립 정도로 이 뼈가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가 보이는, 한 개 정도가 보이는 약간의 스트롱 그립을 일단 잡는 게 기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 그립을 잡으려면 드라이버는 뒤에서 앞으로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언 그립은 이 상태에서 옆에서 타겟 방향을 보면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웨지나 숏아이언 같은 경우 볼을 높이 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잡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립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세 가지 그립은 이해 가셨죠? 왼손 그립을 중심으로 해서 스트롱 그립, 그 다음에 내추럴한 그립, 예, 그 다음에 위크 그립, 세 개가 있고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왼손은 약간 세미 스트롱 그립으로 거의 고정해 놓고 오른손만 약간씩 이렇게 조정하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잡는데 약간 위에서 내려잡을 수도 있고요. 이건 웨지고, 옆에서 잡을 때는 아이언, 뒤에서 잡을 때는 드라이버. 예. 이렇게 다시 세 가지의 그립을 내가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잡을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왼손은 약간의 세미 스트롱으로 잡으시되 다만 어떤 클럽을 잡느냐, 어떤 지형에서 볼을 치느냐, 어떤 샷을 구사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 위에서 내려잡고 약간 옆에서 잡고 약간 뒤에서 잡는 요 세 가지의 그립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네네네. 예, 우리가 원한 대로, 원론대로, 골프 이론의 원론대로 이렇게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변동성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왼손 그립은 약간 세미 스트롱으로 잡되 오른손 그립만 약간 위크,
내추럴, 뉴트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트롱. 요렇게 약간, 아주 약간입니다. 약간 느낌만 그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향성과 가장 일관된 샷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립을 이렇게 뒤에서 잡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파스처 그립 어드레스 중에 그립이 파스처 어드레스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나아가서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에서 다운스윙까지 영향을 미쳐요. 지금 보면은 그립을 뒤에서 잡으니까 테이크어웨이 코킹 백을 했을 때 딱 띄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L자로 꺾여 있잖아요. 이 L자로 꺾여 있는 이 상태가 가장 골프의 이상적인 형태인데 이게 바로 중력 속도로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탑의 위치입니다. 이게 내려올 때도 결국은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듯이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왔던.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애초 그립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줘야 백스윙을 했을 때 이 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만큼이. 자, 요 각도가 90도와 90도가 유지되면서 어깨만 살짝 내려오는 요 상태가 레깅 구간이에요. 이렇게 어깨 레깅 구간을 통해서 여기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 이런 동작 하세요. 이런 동작이 좋습니다. 뭐 이런 다운스윙은 이렇게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처음에 이 그립이 잘못 잡혀 있으면 그 동작이 연달아 나오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위에서 내려 잡았다 그러면 진짜 여기는 힘으로 때려야 돼요. 중력 가속도로 때릴 수가 없고 뒤에서 내려 잡으면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힘이 빠져요. 예, 이렇게 좋은 다운스윙 동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립부터 먼저 보시면 되세요. 그립은 스트롱 그립으로 이렇게 위에서 내려 잡고요. 이때 오른손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이 뒤에서 잡으면은 드로우. 옆에서 잡으면은 우리가 스퀘어. 위에서 내려 잡으면은 페이드. 그래서 자, 숏 아이언 웨지 위에서 내려 잡고 미들 아이언 옆에서 잡고 드라이버는 뒤에서 잡고 드라이버를 칠 때는 이 스피네이션이 되려면 얘가 헤드가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헤드를 가장 많이 돌릴 수 있는 그립은 이 주머니에서 손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칠 때 넣지는 마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자,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잡으셔야 돼요. 드라이버는 그래야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갈 때 스피네이션이 일어나면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어드레스 상태에서 이제 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잡을 때, 그립을 잡을 때 여기다 놓고 이걸 하지 마시고 가운데 7번 아이언을 어드레스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놓으시고 왼손 그립 잡으시고 자, 왼손 그립 잡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 그립을 잡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듯이 이렇게 잡아요. 뒤에서. 자,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7번 아이언에다가 세팅하는 이런 포즈가 나오는데 이 상태 그대로 해서 헤드만 앞으로 살짝 옮겨놓고 웩을 하고 치시면 되세요. 그런데 처음서부터 이걸 아무리 그립을 잘 잡아도 구조적으로 이렇게 볼에다 대고 직접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클럽 페이스는 열리게 돼요. 네, 그래서 인투 아웃으로 쳐야 클럽 페이스가 닫힐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버는데 이렇게 직접 볼에다가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올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열리게 되고 깎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서 돌아와서 인투 아웃으로 클럽 페이스가 충분히 스피네이션을 해주려면 그립이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드레스가 맞아야 되는데 어드레스는 마치
7번 아이언에 볼에다가 내 몸을 어드레스를 하고 그립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헤드만 이렇게 앞으로 탁 가서 이 상태에서 헤드만 들어가서 이런 느낌으로 어드레스가 돼야 돼요. 자, 주기자, 최근에 구독, 좋아요를 못 누르는 시청자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골프를 포기했다고요? 아니, 고3 때에는 국영수를 포기하더니 이제는 골프를 포기했다고요? 누르면 누를수록 볼이 높이 뜨는데 페이드 구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랍샷이나 벙커샷을 할 때는 최대한 눌러요. 낮추고. 네. 그 이유가 그냥 일단 모래를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웃인으로 높이 띄울 때 이럴 때는 그러니까 거리는 포기하는 거죠. 네. 대신에 슬라이스가 나고 높이 뜹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립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자꾸 눌러 잡으시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예전에 예. 그 동반자들이 너무 이제 그 세운다고 해서 네네네. 이게 누르다 보니까 또 지나치게 내려간 거예요. 최근에는 약간 세우는 추세예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브라이슨 디셈보처럼 이렇게까지는 세우지 않지만은 그러면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 뛰었을 때 네네. 여기 손하고 네. 여기 예전에는 이제 뭐 2개 정도 뭐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그러면 네네. 여기는 간격을 한 어느 정도를 주나요? 손하고 이 옛날에는 이제 네. 이게 앉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잖아요. 네네. 주먹 2개인데 이게 최근에는 주먹 하나 조금 하나 반 정도. 하나 반 정도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약간. 아, 예. 스탠스도 조금 옛날에는 주저앉는 스탠스에서 좀 약간 뻣뻣하게 쓰는 스탠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롱아이언, 미들레한 거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똑같죠. 거예요? 숏게임 말고. 그렇죠. 예. 오케이. 예. 숏게임 할 때 우리가 랍샷이나 네. 아니면은 벙커샷을 할 때 그럴 때만 이렇게 이 왼쪽 이 무릎을 안 쳐요. 이렇게 최대한 고정하고 볼을 띄우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립 중에서는 이제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왼손은 스트롱 그립을 잡고 네. 드라이버는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듯이 이렇게 뒤에서 잡으셔야 되고 네. 세 번째로는 자 이렇게 잡다 보면은 주머니에서 이렇게 잡다 보면 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떠세요? 네. 자 우리가 웨지처럼 위에서 내려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립이 내려가죠? 자 그런데 마치 떠올리듯이 잡으니까 그렇죠. 뒤에서 이렇게 떠 올리듯이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립이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현대 스윙의 그립과 스탠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뻣뻣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너무 낮춰져서 볼이 오른쪽으로 밀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걸 고치기 전에 네.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어드레스하고 그립에서 거의 자기 구질의 그렇죠. 한 70%는 이미 결정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스윙을 고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어드레스와 그립을 잘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어떤 스윙 모션으로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반대급부적인 보상 동작이 자꾸 나온다는 거죠. 이 잘못된 그립과 어드레스를 내가 어떻게든 보상하기 위해서 네. 다른 동작으로 볼을 똑바로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가슴의 방향이 가운데, 네. 예, 가운데 스탠스의 가운데에다가 어드레스를 꼭 해야지 네. 볼이 왼쪽에 있다고 해서 자꾸 왼쪽을 보고 어드레스를 하면은 볼이 자꾸 깎여 맞거나 훅이 납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인투 아웃을 치려면 우선 스탠스가 정 가운데에 있는데 다만 마지막 어드레스를 할 때 살짝 틸팅을 해주셔서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어드레스를 중간에다 하죠. 미들 오브 스탠스에다가 미들 오브 스탠스에 한 후에 미들 오브 자 그러면 이걸 잡는 것부터 할게요. 네. 자 왼손은 스트롱 그립으로 잡으시고요. 네. 자 왼발 오른발 스탠스 잡으시고요. 네.
주머니에 손 넣듯이 뒤에서 잡는다. 네. 예, 뒤에서 잡는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잡은 상태에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조금 더 마지막으로 틸트. 예. 틸트 한 상태에서 내가 웩을 한 번, 두 번 하고 잔발 굴러주고 그 상태에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밀렸던 게 안 밀리고 오히려 네. 약간 왼쪽으로 네. 가죠. 네. 네, 네. 이제 드로우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자, 지금 보시면은 너무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뒤에서 잡으세요. 이걸 이렇게. 예, 예. 쇼다이언 잡듯이 네. 웨지 잡듯이 내가 그립과 스탠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껴지니까 네. 나머지가 다 안 껴지는 거죠. 네. 척추의 피봇이 자꾸 여길 봐요. 여길 봐야 되는데. 네. 내 척추의 피봇이 여길 봐야 되는데 내 척추를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네. 7번 아이언 이 라인에 맞춘 이렇게 상태에서 맞추는 거죠? 네, 자꾸 이렇게 예, 여기다 맞추는 거죠. 무의식 중에. 네. 예, 그래서 지금 방향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여기를 또 주시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 이렇게 맞는 자꾸 그렇게 맞히는 거죠. 예, 맞아요. 지금이. 그래요? 야, 이거 되게 어색해. 어색하실 거예요. 너무 안 해가지고 이렇게. 네. 예. 네, 이렇게 돼 있죠. 예. 왼 어깨가 이 턱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닿죠 이렇게. 네. 이 자세가 나오는데 자꾸 그걸 거꾸로 리버스 틸팅 하니까 이렇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닿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파스처 그립 어드레스가 올바른 백스윙을 자연적으로 유도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네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 느낌으로 치셔야죠. 깨끗하게 맞네요, 이제 좀. 아이고, 이야. 이겁니다. 살살 맞았는데 거리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지잖아요.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요. 네. 와. 지금 거리가 오히려 확 늘어났거든요, 거꾸로. 네. 치는 건 제가 볼 땐 더 살살 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이게 보니까 예. 거리를 오면 정타에 맞고 안 맞고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인투 아웃이 드라이버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정타, 그 다음에 거리, 방향 세 가지에 모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게 드라이버에서는 네. 꼭 인투 아웃에 맞는 드로우 그립, 드로우 파스처, 그렇죠. 드로우 어드레스. 네. 예. 그러니까 PGA가 모두 드로우에 맞춰져야 돼요. 네. 예. 그렇죠. 만약에 그립을 오른쪽에서 이렇게 뒤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잡게 되면 네. 파스처와 어드레스가 당연히 그렇죠. 이렇게 드로우 네. 파스처 어드레스로 뭘 하지 않으려고 해도 바뀌어 있죠, 이미. 네. 그래서 그립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네. 그립이 1번이에요. 1번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네. 예. 지금 손 높이는 한 요 정도면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손 높이나 모든 파스처, 그립 어드레스가 한꺼번에 다 좋아지잖아요. 네. 그립 하나 때문에. 예. 보통 이제 저는 원래 스트롱 그립을 잡았는데 네. 보통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주머니에서부터 들어가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저는 아까 주머니에 넣는 게 그냥 손 방향만 생각을 했는데 예. 방향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렇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유튜브를 보고 예, 이렇게. 그 선생님께 이거 쭉 봤잖아요. 예, 예.
제가 와서 약간 레슨 받은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네. 내가 본 게 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와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거를 제 예를 들면 예, 헤드 무게를 느끼라고 했을 때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는 헤드 무게를 이걸 땡기면서 이렇게 예. 요 무게를 계속 느끼 그렇게 하면 안 예. 느껴지잖아요. 이게 그렇죠, 땡기니까. 그렇죠. 근데 어깨를 내리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신 BGA 같은 거. 근데 이 중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내가 오른 어깨를 내리고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요 오른 어깨가 이 다운스윙의 시작에서 오른 어깨가 떨어질 때 이 중력의 속도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확 끌어당기면 잘못된 거고 중력으로 네. 한 10cm 정도가 딱 떨어지는 척 하다가 바로 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이 중력을 느끼는 것도 결국에는 그립이 하비 페닉 알죠? 네. 여기 그 리틀 레드북. 네 맞아요. 예.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었거든요. 그 양반이 최고 강조하는 게 이제 그 그립이죠. 예, 예. 네. 요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이 여기 있어요. 이거 새로 나왔네? 이거 예. 서울대 의대 출신 그 김원중 교수님이 이제 그 해석을 한 건데요. 네. 하비 페닉의 이 하비 페닉의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모든 골프 선수와 그 트레이닝 센터의 모든 코치들이 이 책을 모두 다 빠지지 않고 다 읽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이라고 하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시간 나실 때 휴가 가시면 하루 날 잡아서 네. 이거 하루밖에 안 걸립니다. 하루도 안 걸려요. 전 그 책 예.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네. 많이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워낙 미국에서 유명하기 네. 때문에 한국에서도 90년대 정도 나왔는데 예, 예. 한국에서도 이거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네. 아마 이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읽고 있을 텐데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네. 예. 서울대학 의대 출신인 그 김원중 교수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너무 좀 적절하게 표현을 잘 인용을 해서 잘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제대 척추센터 주임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척추 전문 시너지 정형외과 의원 원장으로 현재 그래요? 재직하고 계시네요. 그 너무 이제 거기에 이제 매료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톰 카이트하고 네. 이제 벤 크랜쇼 네네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좀 어려서부터 골프를 배울 때 저 때 그 책이 굉장히 인기가 네네네네 맞습니다. 예. 네. 90년대 네. 그때는 그 비디오도 없었고 없었죠. 그냥 책으로 많이 읽었어요. 네. 책으로 골프를 배우던 시절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일 미국인들이 많이 읽었던 골프 바이블이죠. 어떻게 보면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 이거 만약에 영어가 좀 더 영어는 훨씬 더 심플하고 네네. 그 굉장히 좋은 문구가 많죠. 네네네. 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확실히 날카롭네요. 네. 달라요. 어, 완전 달라요.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책을 그 구매를 해서 그 읽어보실 거를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그럴 시간이 없으시면은 유튜브에 이 하비 페닉의 리틀 레드북을 요약해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다고 검색하면 합니다. 나옵니다. 네. 예, 영어로 검색하면 영어로 검색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나오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그 유튜브 보실 때 영어 자막이라고 이렇게 누르시면은 직역으로 돼서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그래도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영어 그림으로 나오니까 예. 내용문이 아니고 예. 그림을 그럼 보여주면서 예. 얘기하거든요.